뉴스쇼 기획특집 대한민국 부모 발굴 프로젝트 부모임당.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의 부모를 만나서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오늘은요. 한 편의 짧은 수필로 시작합니다. 바람은 가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 조금 무겁게 차있던 나의 마음을 아는지 내게 부딪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덜어간다. 난 안다.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무얼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건 틀림없이 공감일 거다. 내가 힘들고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무거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바람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날 쓰다듬어 준다.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작가 나이가요. 만 13살. 13살 작가의 글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좋은 글로 유명해진 작가죠. 전희수 군의 글인데요. 오늘 부모임당에서는 전희수 군의 어머님을 만나겠습니다. 내 아이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작가 전희수 군의 어머니 김나윤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4년 전에 그러니까 전희수 군 초등학교 때 그때 전화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똘똘하고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지금 15 됐어요. 15. 어떻게 지냅니까? 하루가 너무 바빠가지고 심심하다고 말하는 아이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네요. 아 너무 재미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하루가 바빠서. 그 바쁜 게 막 공부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그 당시에 그 글이 유명해지고 네. 그걸로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그 후에도 보니까 계속 글 쓰는 작업을 이어간 거죠. 네. 지금까지 몇 편이나 썼습니까? 책은 지금 13편 정도 썼어요. 책으로 13권. 네. 그럼 그 편수로 하면은 뭐 얼마나 되는지 세 보셨어요? 세보지는 않았어요. 책으로만 13권. 네. 와. 지금 전희수가 누구야? 전희수 군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글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예, 전희수 작가가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뭐 천진난만한 어린이 시각의 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되면서 쓴 글은 뭐 훨씬 어른들보다 성숙한 글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2021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13살 때. 네. 어른들은 위아래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 더 잘나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걸 내보이고 더 많이 안다고 뽐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똑같이 환자 옷을 입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 없이 간호사 이모의 손길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글이 있고요. 또 볼까요? 사랑해라는 말을 꺼낼 때는 대체로 그 사람으로 인해 내 기분이 좋을 때다.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이기심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랑은 금방 사라진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나무처럼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우선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클 수 있게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벌레도 살고 잎사귀도 떨어지는 치장하지 않은 뿌리 깊은 살아있는 나무. 그런 게 사랑이다. 뭐 이것 말고도 어른들이 위로받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머님도 이 아들의 글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쵸. 네. 참 좋은 글이 많다 느껴요. 좋은 글이 참 많다. 한 네. 편만 더 볼까요? 위로 5라는 글인데 좌절하게 되면 내 존재를 얕보게 되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내버리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작은 일에 휘둘리고 있다.
뒤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나서야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좀 더 빨리 우리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나쁜 생각에 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좋은 생각을 먼저 갖다 붙여 생각하는 습관을 연습하면 좋겠다. 우리에겐 나를 아껴주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으므로 먼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먼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 제가 쭉 전희수 군의 글을 읽은 독자들 반응을 쭉 보니까 요 위로 5라는 글을 네.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은 어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일 궁금한 건 처음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건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언제? 이게 재주가 있구나 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음. 제 생각은 그래요. 글을 일절 쓰지도 못하고 그림도 그리는 걸 겁내했던 제 조카를 제가 방학 때 3개월을 제가 케어해 봤거든요. 조카를. 네. 예. 그 아이가 미술 시간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네, 글도 한 줄 쓰는 게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엄마는 무섭고 학교에서는 또 가슴에 박히는 또 소리를 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다 경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개월을 그 아이 방학 때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 아이를 통해 알았어요. 제가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아이도 이수나 우태처럼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의 아이들처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게 되고 이게 왜 그럴까를 또 그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영재니 천재니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수랑 우태에게. 네, 그래서 이수가 영재라는 말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은 우리 전희수 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재 작가, 영재 발굴단의 영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인데 스스로 영재라는 걸 싫어해요? 전혀 그 말이 참 싫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카를 이제 제가 보면서 아이들은 다 그런 가슴에 많은 보석들을 안고 있는데 그것들을 꺼내주질 못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그 보석들은 이미 별이 되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수의 표현들을 보면은 본인이 담고 있던 감정을 오롯이 다 언어로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 보석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꺼내서 물로 씻어주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다. 네,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네. 저도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거든요. 저도 그럼 어렸을 적에 그 보석을 잘 꺼냈으면 좀 잘 그렸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석을 어떻게 꺼내서 조심조심 예쁘게 빛을 발하게 해주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세요. 네. 아이가 4명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4아이 다 홈스쿨링 중이세요? 셋째 아이만 이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특수학교 다니는 친구만 이제 학교 다니고 나머지는 홈스쿨링. 네, 맞아요.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4아이. 네. 4명 중에 3명이나 어떻게 홈스쿨링을 그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을 그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겠네요. 아이들의 선택에 제가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는 다녔어요. 학교는 다녔는데 다니다가 이수가 진지하게 엄마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수의 결정이 확고하구나. 뭐라고 했어요, 이수가? 엄마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 그게 몇 살 때쯤입니까? 1학 3년 다녔어요, 학교를.
네. 아,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네, 네, 아, 스스로 말한 것이 네, 중3이 아니고? 네, 네. 저는 초등학교는 다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때 우태가 1학년이었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우태도 덩달아 같이. 아니, 근데 뭐 네. 중학교 때부터야 입시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초등학교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을 텐데 어떤 부분을 아이가 이야기하던가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수업들 중에서 본인이 안 맞는 수업도 있다. 근데 그 수업의 한 시간을 자기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지금 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네. 그 다른 걸 하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네. 선생님께서 안 이건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왜 소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한 시간이 이제 본인한테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거를 1년을 하면 자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자기한테 크겠냐고 저를 막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 선뜻 오케이를 해주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쉬웠어요. 이게 어쨌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래도 다녀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아이가 다닐까요? 물론 학교 네. 다니는 게 더 나쁘다 막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럼요. 저도. 이 아이의 생각이 네. 이리 확고하다면 네. 이대로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럼 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 꼭 그 길만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 길이 정답이라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본래의 길보다 더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길을 본인이 선택했을 때랑 선택하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후회하느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이수야 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자. 네네. 이런 약속하면서. 돌고 계속 돌아도 본인의 자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잠깐 몇 개월만 학교를 쉬어도 네. 많이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재수, 삼수, 사수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남들과 발맞춰서 착착착착 나가야만 하는 것 같은 강박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너의 선택이면 그럼 돌아가더라도 가보자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사실 그런 강압이 없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홈스쿨링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아이와 함께 지내셨어요? 그냥 무작정 놀아라 이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는 홈스쿨링이 저도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지만 하면서 익숙해지고 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수가 학교를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자기의 시간의 소중함도 있었지만 자기가 크고 나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니까 학교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돌아오면 저녁 먹고 금방 또 하루가 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얻는 사회성이란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야 네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럼 한번 해보자. 네네. 뭐 그런 취지셨겠죠. 네. 근데 사회성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수의 답은 학교에서만 사회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누구보다도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일단 존중해 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으로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뭐랄까 이순의 가족만의 학교가 탄생을 한 건데 네. 일단 사시는 곳은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아, 일단 지역적으로 좋습니다. 자연도 주변에 펼쳐져 있을 네. 것이고.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럼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우선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공부한다라고 전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조금 넓게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학교도 또한 어떤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처럼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길게 계획을 10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1년 계획, 6개월 계획, 한 달 계획, 하루의 계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열기를 해요. 아침을 하루를 연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아침을 열거든요. 어떻게 열어요? 아침을 열 때 그날 자기의 본인의 계획을 같이 얘기하고 오늘 꼭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을 본인이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수업.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수가 우리 바느질을 좀 하자. 그럼 그날은 이제 가사 시간이네요. 가정 시간. 바느질이 사라지고 있다. 바느질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파우치라든지 뭐 이수는 모자도 만들고 뭐 같이 그런 각자의 개성 있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명의 아이들이 같이 협동해서 뭔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이게 그런 게 끈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사회성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아침을 열고 나서는요? 아침을 열고 나서는 이제 각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일 나들이를 가고요. 나들이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들이는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가는 게 산과 들과 바다 뭐 다 가는데 요즘 저희가 가는 곳은 조금 특별하게 바꿨어요. 어디 가세요? 이수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을 만나서 이수 생일날 이수한테 물었어요. 이수 뭐 하고 싶어? 오늘 생일인데 친구들을 만나고 싶대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럼 친구들을 하나씩 만나러 가자.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저희에게 친구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수랑 이웃을 맺었던 어떤 삼촌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은 그냥 동급생들, 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친구라면 이수한테는 어른도 친구고 할머니도 친구고 맞아요. 동생도 친구, 넓은 의미의 친구군요. 네, 맞아요. 아는 삼촌 지인을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친구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본인의 생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제치고 이제 그날만큼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예전에 이제 인연이 맺어졌던 한 삼촌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삼촌한테 무작정 찾아갔는데 삼촌이 고구마를 구워줬어요. 고구마를 구우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삼촌이 저희는 몰랐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은 본인은 형이 하나 있고 엄마가 계신데 형이 지금 요양원에 있고 형이 지금 암 말기고 아이고. 엄마도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가느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삼촌이 원래 엄청 밝은 삼촌이거든요. 평상시에 늘 웃고 이렇게 재미나게만 있다가 그날은 고구마를 먹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들 숙연해지면서 삼촌을 만나고 나오면서 이수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엄마 나 이제부터 산교육을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산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나들이가 예를 들면 어떤 삼촌이 이제 운동화 빨래방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오전에 자기가 운동화를 빨아주고 싶대요. 네. 왜 갑자기 그 삼촌 만난 후에 그렇게 생각이 좀 또 달라졌을까요?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본인은 지금 살아온 시간이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이삼촌은 늘 웃고만 있었는데 몰랐던 일을 듣고 나니까 이삼촌은 어떤 힘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있었으며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본인은 삼촌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하.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쉬운 것에 화를 내고 쉬운 것에 감정적으로 드러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뉘우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근의 글이 마치 철학자의 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서 이 책으로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교육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아이들이 존댓말하기가 아닌 반말하기 교육을 받는다? 이건 또 이 방식은 뭐예요? 사실 이거는 오해인데요. 네. 저는 반말하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요. 어찌 보면 저희는 이제 존댓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국에는. 근데 커가는 아이들에게 저는 이 존댓말을 존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러나서? 네. 그래서 이게 평어라고 하죠. 예. 편안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요자를 빼고 얘기할걸요. 네.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 네. 윗사람, 엄마, 선생님한테도 본인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해요. 아니 근데 엄마한테 그럴 수는 있는데 엄마 이것 좀 해줘 이럴 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것 좀 해줘 이게 돼요? 선생님 아저씨 네네. 이것 좀 해줘 이게 되나?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요. 네. 처음엔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그럴 때는 욕 많이 먹죠. 근데 이제 이수가 4학년 정도 올라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곧잘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친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삼촌 안녕. 삼촌 이렇게 안녕.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반말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그런 게 느껴지나 보다. 그 말하자면은 존댓말을 반드시 써야 돼 너 저 네. 반말 쓰 이놈은 요자 꼭 붙여야 돼가 아니라 이런 게가 아니라 네.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존댓말을 쓸 때까지는 편하게 말하고 뭐라고 해야 돼?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해라 뭐 이런 뜻이셨을까요?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릴 때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감정을 계속 꾹꾹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존댓말 반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테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마음을 갇히게 만드는 게 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댓말 대신 편하게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게 한 상징이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가 반말 쓰기도 가능하다라는 걸 한 예시로 들었는데 교육 방식이 그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모든 것에서 하고 싶은 것들 너의 감정을 솔직히 표출해라라는. 가두지 않는 교육, 뭐 이런 한 예가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위아래를 너무 나누다 보면 본인이 이제 낮게 느껴지면서 윗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너무 버릇없네 이런 소리 들은 적은 없어요, 아이들이? 버릇없다라는 게 이게 어른들이 정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버릇이 없거든요. 네. 이거 되게 말 된다. 왜 아이들만 항상 존중을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막 해도 되는가? 어른들은 아이한테 바로 반말을 해요. 바로 반말하죠. 어머 얘 이쁘다. 이거 좀 해봐. 처음 보는 아이한테도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나이로만 위아래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지린을 강조하는 네. 교육이었다. 어지린 이거는 또 되게 유교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래도 어지린이 이제 공자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착함의 근원이 되고 행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구성하는 덕목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사랑이거든요. 예. 저는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지린이 나온 거고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주고 네가 잘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잘 되게 해주고 네가 서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서게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것이 바로 어지린 사랑이다. 네. 정말로 내 아이가 다 넉넉한 그런 인품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저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저희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요? 예, 긴급 회의도 있고. 얘들아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치기로 했어요. 종치면 막 저 마당에서 뭐 있고 막 이러다가 모이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야 막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해서 우리 같이 회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각자 의견을 막 내기해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수분이에요. 그러면 이수가 뭐뭐뭐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견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그럼 막 자유롭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토의를 해요. 네네네.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 문제만 있는 걸로 인식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저희는 수업 중에 감정 컨트롤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 정말 다양한데 네. 그중에서 이렇게 화라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죠. 어렵죠. 다른 건 너무 쉬워요. 근데 화가 날 때는 아이들도 매서워지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이게 화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다 각자의 이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면 화를 내는데 예. 이제 그 기준을 잘 아이들이 맞춰 가야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연습시키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빨리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이 글로 가버리니까 화가 나고 생각이 나랑 맞지 않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계속 우길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나시는 지금 화나는. 진짜 화난 거 같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생각 빨리 바꾸기 연습. 그거 별거 아니야. 역지사지 하듯이 네. 나도 뭐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바꿔본다든지 네. 이런. 모든 일들엔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오면서 엊그제 이제 택시를 타고 아침 일찍 나오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이제 다 같이 너무 기분 좋게 인사를 했어요. 네. 너무 기분 좋게 인사했는데 이제 아저씨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조용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조용해요. 예.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내리고 나서 우리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아저씨가 짜증이 많이 나서 짜증스러운 말투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타인이 기분 좋게 인사를 했어도 그분 때문에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분은 그 짜증이 습관이 돼버리면 매사에 다 짜증을 낸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한테 쉽게 다가서질 못하고 또 그 짜증이 주변에 맴돌다 보면 이분은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라고 느낄 수도 있고 세상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웃는 거, 한 번 더 친절한 거, 이게 세상을 더 밝게 할 수도 있겠다. 행복은 행복을 부르고 짜증은 짜증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주변도 밝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거고 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또.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방식 속에서 전희수 작가의 글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솔직히 조금 불안할 때는 없으신지. 지금 이 홈스쿨링을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저도 걱정은 되는 때가 있어서 이수한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이수는 늘 그래요. 엄마 걱정한 대로 흘러간다니까. 걱정은 걱정을 부른다. 엄마 나중에 어떻게 잘 될 건지만 상상해. 그렇게 에너지가 흘러간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맞아. 이수가 그건 정말 잘한다. 나 배워야 되겠어. 엄마는 왜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이수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힘이 나고 또 용기를 내게 되고. 이게 이렇게 열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전문 작가의 그림 같은데 뭐 배운 거예요? 미술을 좀? 그림을 배우진 않았고요. 와, 잘 그린다. 쭉쭉쭉 좀 넘겨주세요. 예. 와. 아니, 이게 어디 미술학원 가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네요. 여러분, 어머님이 사실은 글을 쓰는 분이세요. 작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그 재능을 물려받은 건 아닐까? 우리 아이하고는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수를 재능으로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수는 정말 단련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타고난 재능도 조금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그만큼씩 다 가지고 보석. 있어요. 마음속의 보석.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가 됐든 하나씩 사람이 아무것도 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하나의 보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네. 그걸 어떻게 꺼내주느냐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작가, 어렸을 적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작가인데 벌써 15살이 됐네요. 전희수 군의 어머님과 함께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어떻게 이 아이의 이 보석, 재능을 키워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그렇다고 당장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건 상황도 아니고, 그럼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나는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평범한 많은 학부모님들께. 저는 아이들과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눠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소년들, 아이들, 가족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평균 5분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는 저희 수업 중에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시간도 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서 많이 배운다고 해요, 이수는. 그리고 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책 한 장을 거의 한 장으로 1시간을 읽어요. 그 이야기는 읽으면서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얘기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하다 보면 그 문장 정말 괜찮다 얘기하다가 그 문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금방, 그래서 우태가 그 언제 넘어가는 거야? 그거 언제 넘어가? 우리 또 빠졌어 하다가 책을 한 권으로 몇 달을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적도 있고, 제가 무언가를 한 가지를 말해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또 효율이 크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 당장 때려치고 홈스쿨링을 해야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유, 그거는 절대 아니죠. 저도 홈스쿨링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이 선택을 하고 이 길로 가는데 저는 부모니까 네. 믿어주고 또 도와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다면 저의 여가가 많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기까지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쨌든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는데 가끔 예전의 이수가 그리울 때가 있고 네, 그때의 이수를 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세월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내 아이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너무 짧다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와닿네요, 진짜. 많이 얘기 나누다 보면 네. 아이도 엄마를 편안해하고 예.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데 예.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부모랑 대화를 안 하다 보면 부모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네, 다 바쁘다 보면 그래도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딱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소통, 이야기를 네. 나누는 시간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당장 때려치고 홈스쿨링 하세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뢰가 생기는 거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알게 될 거고 네. 보석이 뭔지도 알게 될 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실수의 시간. 실수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어른들이 봤을 때 답답한 부분도 많고 왜 빨리 안 되지 저게 맞아. 막 이런 것도 많고 저걸 왜 계속 실수하지? 라는 게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 네. 그쵸. 아이가 어른의 아바타는 아닌데 네. 그냥 우리는 미니미처럼 생각하거든요. 어른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체격만 작은 게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네, 거죠. 전혀 아니죠. 아직 미성숙한.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실수를 통해서 커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네, 아이들이다라고 맞아요. 하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참 좋았습니다. 부모 임당. 어렸을 적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온 작가인데 에세이스트 전희수 군의 어머니. 근데 본인은 영재란 말 싫어한다. 오늘 알았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전희수 작가가 더 훌륭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작가로 네.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전희수 군의 어머니 김나윤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